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산에서는 올해 첫 벼베기가 이뤄졌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일조량이 좋아 풍년이 예상됩니다. 송용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농촌 들녘. 아산 맑은 쌀의 원료곡인 청아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콤바인이 논 구석구석을 오갈 때마다 농민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이 수북이 쌓입니다. 한쪽에서는 직접 낫을 들고 벼를 베기도 합니다. 아산에서 열린 올해 첫 벼베기 행사. 지난 4월 21일 모내기한 논으로 약 130일 만에 맛보는 수확입니다. 올 봄까지만 해도 성장이 더뎠지만 여름철 마른 장마에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풍년이 예상됩니다. 평균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 2.8kg 정도 먹는다고 해요. 잘 지면은. 근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약 3kg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작황 올해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벼는 미곡 처리장에서 도정 작업을 거친 뒤 곧 있을 추석 차례상에 오르게 됩니다. 아산시는 최근 준공한 즉석밥 가공 공장 등을 통해 농민들의 판로 걱정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품질 쌀을 좀 더 많이 확대하고 또 가공용 벼의 어떤 판로 확보를 통해서 우리 아산 농민들이 생산한 쌀들이 마음 놓고 농사 짓고 또 고가에 팔릴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조기 출하된 햅쌀은 추석 이후보다 10에서 20%가량 비싼 값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새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천안 성원읍에서 공주시로 이어지는 도로로 기존 고속도로와 광역도로들과 연결해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천안시는 인구 100만 명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교통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천안 공주 간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북측으로는 2024년 개통되는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남측으로는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성환읍에서 광덕면까지 29.4km를 신설하고 광덕면에서 공주 정안면까지 10km 구간은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합니다. 신설도로에는 6개 정도의 나들목을 설치해 산업단지 물류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라든지 우리 천안 BRT, 도시첨단, 육산단, 또 우리 구간에 IC가 6개 정도, 7개 정도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접근성 향상이 되고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국 지자체는 처음으로 고속도로가 5개 정도가 되는 사통팔달의 도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2년 전에도 추진됐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분한 경제성과 민자 확보가 관건입니다. 시는 현재 교통량이 크게 늘어났고 산업단지 입주가 이어지고 있어 타당성 조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라건설의 4개사가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서 타당성 조사를 자기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증한 후에 제안한 거기 때문에 아마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천안 공주 간 고속도로는 2022년 공사에 들어가 2026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경재배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딸기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법인데 이례적으로 수경재배로 고추를 생산하는 곳이 아산에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의 한 고추 농가입니다. 친환경 고추로 유명한 곳이지만 최근 연작 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몇 해 전까지 10톤이 넘는 고추를 생산했지만 2년 전부턴 3, 4톤에 불과합니다. 7, 8년을 한 자리에다가 계속 고추를 심다 보니까 연작 피해가 심해갖고 작년하고 개작년에는 수확량이 엄청 줄었어요. 농민들이 고심 끝에 선택한 방법은 바로 딸기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경재배입니다. 국내에선 파프리카나 청고추 농가에서 종종 시도한 적이 있지만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홍고추 농가가 수경재배를 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첫 시범 재배에 나선 이 농가는 수확 초기인 올해 다른 농가보다 20%가량 작황이 좋습니다. 그 일반 농장보다 20-30% 더 수확이 되지 않는가. 근데 마지막까지 하면은 이것이 더 오래 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끝까지 그 고추의 이 중량이라든지 이게 더 충실하기 때문에 더 수확량이 늘 거라고 봅니다. 이 마을에선 자동화 설비인 스마트팜 시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분과 액비를 자동으로 공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닐하우스의 차광막도 언제 어디서나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 마을에서의 성공적인 시범 재배로 고추 농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연작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우리 지역 선수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천안시청 볼링팀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올해 꼭 금메달을 목에 건다는 목표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선을 떠난 무게 7kg 공은 핀을 정확히 맞추고 10개 모두를 쓰러뜨립니다. 연속되는 스트라이크에 간혹 핀이 남기도 하지만 모두 잡아내고 스페어를 기록합니다. 대회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천안시청 볼링팀입니다. 지금은 10월 전국체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운동선수로 따지면 이제 최고로 큰 시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큰 시합이라 이제 그 시합에 맞춰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천안시청 볼링팀은 20년 가까이 볼링을 지도해온 임병구 감독과 7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한볼링협회장배 대회에서 금메달을 시작으로 지난달 대통령기 대회에서는 4개 종목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고 최근 실업연맹전에서도 3인조 금메달, 마스터즈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첫 시합부터 성적이 좀 좋아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느낌들이 아마 최전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서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팀은 모든 기술 훈련을 마치고 현재는 경기장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 감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볼링장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응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전지훈련을 저희가 이제 떠나긴 하는데 그때 초점을 맞춰서 모든 장비나 그런 걸 다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약 한 달.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은메달을 땄지만 올해는 꼭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포부입니다. 잔잔한 이제 부상도 있고 한데 그런 거를 잘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남은 뭐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걸 더 준비를 잘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좋지 않은 성적으로 자꾸 좀 팀에 민폐를 끼쳤었는데 올해는 꼭 100회 체전이고 새로 다시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서울에서 꼭 금메달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100회 전국체전 금메달을 꼭 걸겠습니다. 화이팅!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 경술국치를 맞아 조기를 개항하는 관공서가 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몇 해 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조기를 개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조기를 개항하지 않은 관공서도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도청 국기 개항 때에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한 충청남도 국기 개항이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날 도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 산하기관은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은 경술국치를 잊지 말고 애국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조기를 달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몰랐던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는 제가 지금 다시 조치할게요. 노인회나 보훈단체 등 대부분의 민간 단체들도 조기를 개항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충남개발공사와 그 바로 옆 건물인 충남보훈회 간의 국기개항법도 각기 다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등 일선 시군들도
조기를 달지 않아 충남도청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국기 개항일과 방법은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경술국칠 조기 개항을 명시한 시군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당연히 많은 기관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고요. 시군들도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는 데가 많은데요. 아마 시군 정책 조정 회의를 통해서 경술국치를 이래 국기 조기를 개항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한일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 맞이한 경술국칠.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한 이때 저마다 제각각인 국기 개항 때의 모습은 못내 아쉽습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한 중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차들을 피해 통학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와 불안은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는데요. 오랜 민원 끝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여자중학교 통학로입니다. 상점들도 늘어선 곳이지만 인도는 없습니다. 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람은 차도로 걸어야 합니다. 학교에 접해 있는 유일한 인도입니다. 폭 1m 인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신주와 통신주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학교 끝에서는 인도가 사라져버립니다. 걸을 곳이 없다 보니 등하교 시간이면 학생들은 차와 뒤엉킵니다. 인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차도보다 인도가 더 위험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넘어지고 나서부터는 여기가 좀 너무 위험한 것 같고 애들이 몇 명 이렇게 다니다 보면서도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거의 다 도로에서 걷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 걷는 것도 위험한데 여기가 좀 더 위험한 것 같아서. 그동안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도로하고 차량이 섞이면 아이들은 깔리거나 치이거나 이런 게 계속 1년에 약간 40에서 많게는 80번까지 발생이 되고 있었던 거죠.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불안에 학부모들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6개 기관과의 협의 끝에 29일 현장 조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천안시는 인도 설치 비용 50%를 부담하고 천안교육지청은 학교 부지 사용 허가를, 한전과 KT는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인도는 폭 2m로 넓어지게 되고 빠르면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가 연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권익위는 통학로 확보에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협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국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세종시가 올 상반기에 추첨을 통해 일부 시민들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9월부터는 공유 전기자전거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입니다. 현재까지 1,755대의 어울링이 공급됐고 하루 평균 1,2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부터는 공유 전기자전거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다만 어울링처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 방식이 아닌 민간에서 참여해 서비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일레클이랑 공유 전기자전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나인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9월 초부터 신도시 1, 2생활권을 중심으로 공유 전기자전거 200대를 시범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운동, 종촌동, 아름동 등과 같이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도 탈 수 있게 돼서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나 또 나들이 할 때, 쇼핑할 때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선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전거가 있는 위치를 확인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나 반납은 도로변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기존의 공영자전거 거치소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용요금은 최초 5분 동안 기본 500원에 추가로 1분당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10분 동안 이용할 경우 대략 1,000원의 요금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 120원을 별도로 부과해야 합니다. 120원 지금 이렇게 보험료도 같이 결제하도록 돼 있어서 보험 처리는 확실하게 되고, 세종시는 9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뒤 2022년까지 모두 800대의 공유 전기자전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지역 착한 가게가 6년 만에 3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이웃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 아름동에서 5년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명기 원장. 매월 진료비의 일부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로당을 후원하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착한 가게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나눔을 통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도 느낍니다. 건강을 지켜드리는 거는 기본이고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진료가 좀 되기 위해서 좀 더 도와드리게 됐고요.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세종 지역에서 매달 3만 원 이상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3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세종 지역의 착한 가게가 처음으로 문을 연 것은 지난 2013년. 첫 해 6곳에서 6년 만에 300호점을 넘어선 겁니다. 식당부터 병원과 카센터까지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참여했습니다. 6년간 누적 기부액도 2억 1,300만 원에 달합니다. 소중하게 모인 기부액은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어렵고 자영업분들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소중한 성금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도 이어지는 착한 가게의 나눔 운동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티브로드뉴스 김장섭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청주공항을 운전해서 가다 보면 오송역 인근에서 돌아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불편이 11월이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복 4차로로 건설 중인 도로가 곱게 쭉 뻗어 있습니다. 세종시와 오송역 연결도로에서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508호선을 연결하는 4.7km 구간에 오송 청주공항 간 연결도로 공사가 막바지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정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한 연말보다 약 한 달, 즉 11월 말 정도에 조기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보다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현재 세종시 신도시에서 청주공항으로 가기 위해선 오송 1교차로에서 오송산업단지로 이어지는 7.7km 길이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구간엔 6개의 신호 교차로까지 있어 평균 통행시간만 15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직선으로 뻗은 이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도로보다 3km 짧아지는 것은 물론 무정차 주행이 가능해져 통행시간이 10분 정도 단축됩니다. 특히 신도시 1, 2생활권과 6생활권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접근성도 크게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청은 전국 주요 도시와 세종시를 2시간 이내 연결이 가능하도록 18개 광역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 중 6개 노선은 이미 개통이 완료됐고
12개 노선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화렵수에 나뭇잎을 갉아먹는 외래 중인 미국 흰물나방이 세종 지역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금강 수변공원 벚나무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내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역이 필수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푸르러야 할 벚나무가 온통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뭇잎마다 애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외래 해충인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입니다. 나뭇잎을 갉아먹는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는 먹이가 없으면 주변의 다른 나무로 이동해 피해를 입힙니다.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에게 피해를 입은 나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잎이 모두 뜯겼는데요. 나무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는 세종 지역 금강 수변공원 약 3.8km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흰불나방 애벌레는 주로 버즘나무와 벚나무 등 가로수로 많이 사용되는 화렵수에 피해를 입힙니다. 전문가들은 애벌레 밀도가 적은 6월에 방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시기를 놓쳤을 경우 지금이라도 방제를 시작해야 내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6월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하기 방제를 못했을 경우 지금이라도 D2 수화제 같은 살충제로 살포하면 나방 밀도를 줄여주게 되므로 내년에 대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애벌레가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한편 LH 세종특별본부는 해충 방제에 나선 상태로 이번 주까지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래 해충의 기습에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